지난해 1월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이래 길어질 줄 아무도 몰랐지. 그래도 언젠가는 끝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희망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열심히 방역에 동참해주고 있는데 이번 달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입었는지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손 매매 씻고 마스크 단디 쓰고 방역수칙 잘 지키면 조금 더 일찍 그날이 오지 않을까요?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죠.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야, 이 한 달 만에 코로나19 확진자, 그러니까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7,000명, 8,000명 보다가 이제 3,000명대 보니까 예. 와, 이 많이 줄었다. 옛날 같았으면 와 3,000명이 했을 텐데. 국내 코로나19 상황 좀 진단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코로나19 지금 현재 확산세는 감소세로 전환한 정도이다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주간 평균 확진자 수도 9주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는데요. 지난주는 하루 평균 6,100명 정도였는데 예. 이번 2주는 6,800명으로 한 11% 정도 좀 감소를 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특히 이번에 3,000명 정도 감소한 이유는 주말 검사량이 감소한 부분과 네네. 좀 지난주 많이 추웠지 않습니까? 한파로 좀 검사량이 늦게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오늘 예상을 하는 숫자는 5,000명 중후반대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전에 6,000명대에 비해서는 확실히 줄어든 경향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걱정은 위중 중조와 그 사망자의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중 중자는 계속 1,102명으로 그 8일 연속 1,0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일부 줄었다는 것은 뭐 그렇게 판단되고 있지만 네네. 또 다른 변수인 오미크론 변이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확산되지 않은 것이라 이 변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산세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지금 위중증 사망자 환자 수는 줄어들지 않아서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확진자가 줄어들면 조금 기대는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줄어들 거라고. 예, 맞습니다. 위중증 사망자도 지금 현재 또 일부 사실 줄었습니다. 네네. 사망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60세 이상의 확진자 비율이 일주일 사이에 30%에서 25.5%로 줄었고 60세 이상의 3차 접종률이 71.6%에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위중증도나 사망에 이르는 그 숫자도 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코로나19 치료 병상도 계속 확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유럽 등 대부분 아주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세가 뛰어난 그리고 맹렬하게 확산되는 나라들은 역대 최다의 확산을 확진자 숫자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런 나라들은 중증도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이제는 늘 그랬듯이 확진의 숫자가 는다면 결국 그 위중증도나 사망 숫자도 같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오미크론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잘 통제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큰 변이가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을 대하는 나라마다의 그 표정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묶었는데 영국은 더 이상 방역 수칙 강화하지 않겠다. 10,000명 이상 막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증상이 심하지 않다. 위중증으로 갈 확률이 낮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검증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은데 교수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각 나라들의 대응이 확실히 다릅니다.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심지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하더라도 무증상이라면 5일만 격리하고 6일째는 출근을 그냥 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사실 우리나라는 그걸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과학적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그러냐? 일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이 확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부담이 더욱더 감당이 안 된다는 부분이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통제하지 않는 이유는 의료진의 어떤 부족이나 의료 시스템의 붕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덴마크나 통제 가능한 나라들은 아직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통제한 경향이 있고요. 네네. 물론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통제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확산이 많은 나라일수록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해제를 하는 예. 그런 경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오미크론 자체가 경증이기 때문에 뭐 영국이나 미국처럼 좀 이렇게 많이 좀 완화시키면 안 되겠느냐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섣부른 판단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진의 어떻게 보면은 감당이 안 돼서 예. 명분은 뭐 중증이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게 뭐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풀어준다 이렇게 봐도 예. 되겠군요. 그런 부분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어제 부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7명, 그 금정구 초등학교 실내 체육시설 신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부산도 1일 확진자가 237명으로 세 자리 숫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60대 이상의 연령대와 학생증을 중심으로 신규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정구 초등학교는 25일 한 명이 추가 확진된 이후로 추가로 15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그 접촉자 2명도 포함돼서 누적 확진자가 18명이고요. 그리고 28명 중에 8명이 같은 실내 체육시설에서 이 확진이 돼서 밀접 접촉자 265명이 격리 조치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정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도 주기적 검사를 통해서 총 29명이 늘어났고, 부산지구의 목욕탕 그리고 초등학교 등 추가로 확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지금 53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치료 중인 확진자는 3,700여 명입니다. 예. 네. 부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생 감염이 계속 이제 나와서 걱정인데, 사실 이제 방학한 학교도 있고 이제 곧 방학을 할 학교도 있는데, 방학이 되면 조금 뭐 사그라들까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 27일까지 5일간 전국의 그 학생들의 감염이 3,400여 명입니다.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숫자가 적지 않죠. 일평균 689명 정도 되는데요. 초등학교가 이 중에서 408명 제일 많습니다. 이 이유가 이제 뭐 결국 학교에서의 감염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가장 큰 이유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은, 많은 학교가 실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에서 겨울방학이 들어갔고, 예.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계속 오르는 등의 영향으로 이제 이런 확산이 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학교를 안 나갔더니 대신에 이제 학원이나 실내 체육시설 같은 다른 공간에서 확산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학교에서 이 감염의 확산은 줄겠으나 그 외에 다중 이용시설에서 확산이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을 이렇게 주로 상대하고 이용하는 그런 다중 이용시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식약처가 이제 파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사용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환자의 치료 방식이 좀 달라지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이제 먹는 치료제가 개발되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의료진이나 보건당국 같은 경우도 가장 환영할 그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치료제가 굉장히 효과가 있고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도로 가격이나 물량이 확보가 된다면 지금의 코로나 시대를 뭐 어떤 면으로 좀 종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진의 부담들을 굉장히 경감시키는 이유가 되죠. 근데 일단 현재로는 지금 수급이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주로 우선 사용을 하게 될 거고, 다른 치료제보다는 이 팍스로비드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네. 우선적으로 처방될 확률이 많습니다. 현재로는 이제 정부가 먼저 구입해서 병원, 약국 등에 공급해서 재택 환자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치료병원에서 공급할 예정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 비용이 네. 60만 원입니다. 오. 한 사람 치료하는 비용, 5일 동안의 네. 비용이 적지 않은 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이 낮춰지지 않는다면 뭐 모든 그 확진자가 다 이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수는 없은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이제 또 부작용도 일부 좀 문제가 되는데요. 미각 이상이라든지 아이고. 설사, 혈압 상승, 근육통 등 이야기되고 있지만, 다행스럽게 아직까지는 경미한 증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다면 먹는 치료제로 충분히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 경증 환자들 거의 뭐 증상이 없는 분들은 뭐 하루 이틀 조금 찌뿌듯하다가 만다. 예. 근데 그런 분들까지 뭐 선제적으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한다, 사용한다. 이건 좀 쉽지 않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무증상이고 그리고 건강한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 때는 이 약제보다는 다른 치료 방법으로 대증기요법으로 치료할 가능성이 많고 지금 이 팍스로비드 같은 이 약은 아마 중증도가 의심되는 그리고 고령층 환자에게 주로 아마 복용을 권유할 것 같습니다. 예. 뭐 가격도 문제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문제고 뭐 돈 있다고 막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요 약 같은 경우에는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물들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약은 지금 팍스로비드는 두 종류의 항바이러스를 같이 복용하는 형태인데요. 예. 이 중에서 라토나빌이라고 HIV라고 에이즈를 치료한 약제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약제가 CYP-ACE3A라고 하는 간 요소제를 억제하는 형태로 치료를 하는데 이때 우리가 흔히 먹게 되는 부정맥약,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 통풍약, 협심증, 항우울제 등의 이걸 치료를 이제 제어줘야 하는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19 치료제를 복용하는 동안은 이 약제를 5, 6일 정도는 중단하는 그런 형태로 교육을 하게 될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충분히 교육이 될 부분들이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아마 이런 주의점이 있다라는 점은 잘 알고 복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약물 쓸 때도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정말 자기가 먹는 약 꼭 얘기하고 그다음에 처방을 받더라도 받아야 될 것 같고 예, 이번 주 금요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발표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번 주 보고 아마 조치 연장을 할 건지 걱정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개인적 소견으로는 거리두기를 갑자기 완화한다면 또다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생각하고 예. 오미크론 변이도 지금 이런 거리두기 강화 때문에 지금 막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럼 교수님은 좀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지금 당장 이제 방송 듣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은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